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저 염두가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공간도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정리입니다. 사무수선 정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게 고3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기하 관련한 이제 그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요. 그 수능 혹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요 정리를 이용한 문제가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하 공간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정리들이 항상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리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오늘 개념은 두 가지거든요. 이제 그 뒤에 이면각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그 이면각이라는 개념도 다음 시간에 정사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정사형을 배울 때도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핵심이라는 걸 좀 기억하고 나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좀 암기하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 것도 암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요, 더더욱 암기가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보면서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121쪽이고 일단 저는요, 문제 바로 풀보기 전에 오늘 배울 정리를 좀 설명 좀 드리고 나서 한번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쪽 내용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수정리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제가 별표를 뭐 10개 쳐도 모자랄 만큼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수선 정리라고 하면요. 뭘까요? 삼수선? 우리가 배운 용어 뭐가 붙었죠? 수선. 근데 앞에 3이죠. 3. 뭐냐면요. 세 개의 수선에 대한 거예요. 세 개의 수선. 그러니까 수선이 세 개 있을 때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이 정리는요. 크게 세 가지 정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세 가지 정리들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좀 잘못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좀 이상하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 조건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그림들까지 완전히 야무지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같이 한번 화면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여기서는요, 점을 3개, 그리고 직선을 들고 옵니다. 일단 직선 하나가 전제 조건인데요, 그 안에 또 이제 정리하다 보면 직선이 좀 추가가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점 POH, L을 들고 오는데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항상 전제 조건 이제 딱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전제 조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일단 점 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평면 알파 위에 없는 점이에요. 즉, 점 P는요, 평면 알파 위에 없는 점이에요. 알파 위에 없는 점 이렇게 쓰도 할게요. 점이 되는 거고요. 점 O 같은 경우에는요. 점 O는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점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얘는 평면 알파 위의 점이에요. 되셨죠? 평면 알파 위의 점이에요. 자, 그리고요. 직선 L 같은 경우에는요. 직선 L은요. 점 O를 지나지 않는 직선입니다. 즉, 요거는 점 O를 지나지 않는 알파 위의 직선이에요. 알파 위의 직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 H 같은 경우에는요. 직선 L 위에 있습니다. 직선 L 위의 점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 직선 L이요. 지금 평면 알파 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점 H도 평면 알파 위인 점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걸 이용해서 같이 한번 총 3개 정리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될 건 같이 한번 보시죠. 요거입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전제 조건 다시 써놨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이겁니다. 점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입니다. 다시 보시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것이고요. 점 O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평면 알파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면 알파 위에 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직선 L 같은 경우에는 점 O를 지나지 않는 평면 알파 위 직선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점 H 같은 경우에는 직선 L 위 점이라는 것까지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평면의 결정 조건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 3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 점하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하진 두 직선이었었고요. 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평행한 직선,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평면이 결정된 조건이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평면 알파가 결정되나요? 하나도?
되죠. 뭐 때문에? 그쵸. 여기 있는 점 O하고 직선 L에 의해서 보시면 지금 한 점하고 O를 지나지 않는 뭐가 있어요? 직선 L이 있기 때문에 O하고 L에 의해서 평면 알파가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것도 참고 놔두시고요. 같이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정리는 뭐냐면요. 일단 반드시 그거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선분 PO, 직선 PO가 알파, 평면 알파고 수직이고요. 그리고 OH가 직선 L하고요. 수직일 때 이면요. 결론은 뭐냐면요. 직선 PH가 L하고 수직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제가 쭉 써드리고서 한번 그림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PO 직선이요. 알파하고 수직이고요. 그리고 PH가 L하고 수직일 때 OH가 L하고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PH가 L하고 수직이고요. 그리고 OH가 L하고 수직이고요. 그리고 PO하고 OH가 수직이면 선분 OH가 수직이면 그랬을 때 PO가 알파하고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1번, 2번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풀이할 때 등장을 잘 하진 않아요. 보통 등장하지 않고 보통 1, 2번 안에서 해결됩니다만은 어쨌든간 세 가지 정리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러면 같이 한번 첫 번째 것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PO가 평면 알파하고 수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쵸, 여기 P에서 O 이렇게 수선을 쭉 내렸을 때 여기가 어떻게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각으로. 그쵸? 자, 그리고 OH가 L하고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OH가 여기는 이 직선 L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그쵸? 다시 그릴까요? 직각을? 네.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PH가 L하고 또 수직인 거예요. 즉 PH가 여기 있는 이 PH가 L하고 수직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요? PO가 평면하고 수직이고 OH가 L하고 수직이면 그걸 이은 거 PH는 뭐가 된다? L하고 수직이 나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 두 번째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전제 조건은 사실 비슷해 보여요. 전제 조건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OH하고 pH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자, 다시 보시면 PO가 알파하고 수직이래요. 여기가 알파하고 수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pH 여기가 이면 L하고 수직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결론은 뭐다? 이면 OH 즉 평면 알파인 직선이 어디하고 수직이다? 직선 L하고 수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자, pH가 L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 조건 pH가 L하고 여기 수직이 되는 것이고요. 수직되는 것이고 OH가 L하고 수직이요. OH가 L하고 수직일 때 그리고 또 PO하고 OH 그러니까 어디가 된 거냐면 PO 그러니까 PO하고 OH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PO하고 OH가 여기서 직각 만나게 되면 결론은 뭐다? PO하고 알파가 수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셨죠?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3번은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내용들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특히 1, 2번은 중점적으로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나? 1,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일단은 항상 평면하고 수직의 직선 들고 오시는 거예요. 평면과 수직이 뭐가 있어요? 지금 P5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전제적으로 시작은 뭐다? P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OH 들고 와서 결론은 뭐다? 이어준 거 PH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는 일단은 삼수선 정리 이 내용 중에서 1번 같이 한번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시간 말미 부분에서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 설명했었냐면 제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그 내용이 오늘 다시 나올 걸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증명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 혹시 내용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저번 시간 강의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복습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자, PO가 알파하고 수직이고요. OH가 L하고 수직이면 pH가 L하고 수직이냐고 물어봤음. 수직인 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걸 증명을 하려고 하시면요. 그 명제에서 가정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자, 지금 가정을 주어진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PO가 알파하고 수직인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OH와 L이 수직인 거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일단 저는 이걸 첫 번째 조건으로 두게 될 것이고요. 이걸 제가 2번 조건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볼게요. 일단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이용해 볼게요. 결국 1에 의해서요. 지금 보시면 선분 PO가요. 지금 평면 알파하고 수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에요. 정의가 뭐였죠? 그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그 직선이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지금 PO하고 알파가 수직이야. 그럼 무슨 말인 거냐면 이 선분 PO하고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다 직각인 거라고요. 수직인 거라고요. 그럼 지금 알파 위인 직선이 뭔가요? 대표적인 예시가 그쵸? L이죠. 그쵸? 그래서 L 쓰는 거에 따라서 요거이기 때문에 뭐 알 수 있는 거냐면 결국 PO하고 L이 수직인 조건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또 있나요? 그쵸? 보시면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거에 의해서 뭐 알 수 있죠? 그쵸? 두 번째 거에 의해서 OH가 L하고 수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볼까요? 여기 부분이요. POOH 다시 볼게요. POOH. POOH 어디죠? PO하고 OH거든요. 혹시 뭐 보이시는 거 있나요? POOH. 그쵸?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죠. 그러면 한 평면을 만들죠. POOH를 포함하는. 결국 이 POOH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거냐면 어디 평면? 그쵸. 여기 있는 POH한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평면 결정 조건이요. 한 점에서 만나는 평행하는 두 직선이 있으면 평면이 무조건 하나로 결정이 된다고요. 따라서 결국 POOH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그쵸. 평면 POH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보세요. 평면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하고 직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직선과 평면의 조건, 수직 조건이죠. 따라서 결국 여기 알 수 있는 거는 평면 POH하고 뭐가 수직인 거야? L이 수직인 거예요. 또 나왔죠.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도 다 수직이 된 거라고요. 근데 평면 POH는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보이시나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pH잖아요. pH.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pH하고 L이 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다시 또 등장하게 되는 거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요. 죄송하지만 네,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2번, 3번 나머지 증명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2번부터 한번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번 같은 경우에 1번 증명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가정 하나, 결론 하나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거기 때는 사실 가정에서 보였던 거에서요. 그 선분을 이름 바꾸시게 하면 되거든요. 일단 같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뭐라고 항상 증명할 때는 주어진 가정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걸 좀 어떻게 좀 바꿔가지고 결론 이끌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지금 가정 조건이 P와 알파 수직인 거 첫 번째 조건이 1번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2번 pH가 L하고 수직이라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주는 겁니다. 그쵸? 첫 번째 조건부터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에 의해서 PO가 잘 쓸게요. 네. PO가 알파와 수직이다? 그러면 보시면 평면하고 직선 수직인 거니까 알파에 포함되는 모든 직선에서 수직인 거라고요. 근데 알파에 포함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여기 있죠, L. 그쵸? L하고 수직인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그쵸? L하고 뭐가? PO가 수직인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따라서
P5하고 L이 수직이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두 번째, 또 뭐 할 수 있죠? 그쵸, 이번에 2번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보시면 pH하고 L,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pH하고 L이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여기 합쳐볼게요. PO, pH 보시면 PO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pH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한 점에 만났네? 뭘 만들 수 있다? 평면을 만들 수 있다. 어디 평면? 평면 POH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여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뭐다? 그쵸? 평면 POH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면과 직선이 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수직인 거라고. 왜? 평면 위에 있는 평행한 이미 두 직선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수직인 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수직 조건이. 그쵸? 따라서 요거에 의해서 뭐가 된다? 그쵸? 평면 POH하고 L이 수직이 되는 것이죠. 되셨죠? 끝났죠? 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야. 그러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수직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POH는 뭐가 있나요? OH가 있죠. 그쵸? 따라서 결국 증명 끝났습니다. 따라서 직선 OH하고 L은 수직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제 문제 2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아니죠. 문제 1번의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증명입니다. 보시죠. 마찬가지 증명은 일단 지금 가정이 몇 가지가 있나요? 그쵸? 가정 지금 세 가지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가정은 pH와 수직인 거, 그쵸? 두 번째는 OH와 수직인 거, 세 번째는 POO에도 수직인 거,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써볼게요. 이름을 여기 1번, 2번, 3번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은요, 1번과 2번에 의해서 뭐 알 수 있죠? 보시면 지금 PO하고 OH거든요. 볼게요. PO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OH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pH, OH하고 L이 수직이래요. 그러면 PO하고 pH죠. 죄송해요. 여기 pH하고 OH예요. pH하고 OH인데 보시면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평면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따라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L하고 뭐가 수직이 되는 거예요? 평면 POH가 수직이 되는 거라고요. 되었죠? 그리고 결국 요거에 의해서, 즉 이것에 의해서 뭘 알 수 있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야. 그러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L이 수직인 거라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그쵸? PO하고 L도 수직이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럼 볼게요. 여기 조건, 지금 이 조건 볼게요. PO하고 L 수직이고요. PO하고 OH 수직이요. 3번하고 이어보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두 조건을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PO하고 좀 다르게 그려볼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PO하고 OH가 수직이고요. 그리고 PO하고 L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L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이는 게 있나요? 그쵸? 지금 보시면 L하고 OH는 평면 알파에 포함이 되고 있죠. 다시 지금 보시면 PO하고 OH가 수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쵸? 그리고 PO하고 L이 또 수직이에요. 근데 보시면 OH하고 L이 있죠. 여기. 그러면 OH하고 L은요, 어디 있다고요? 지금 알파에 있어요. 맞아요. 그럼 보시면 OH하고 L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평면 알파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즉 OH하고 L은 평면 알파 위에 있어요. 평면 알파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에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평면과 직선은 수직인 거죠. 그쵸? 따라서 평면 알파 위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쵸? PO하고 알파가 수직인 것을 바로 꺼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명제가 보여진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1, 2, 3번 그 명제들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1번 풀어봤고요. 이제 2번 같이 한번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면체에서요. AD 길이가 3이고요. A 길이가 1, EF 길이가 4일 때 꼭지점 D에서 선분 EG에 대한 수선의 발을 P라고 할 때 선분 두 선분 HP, DP를 각각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뭐 삼수선 정리를 써서 문제 풀다 이렇게 문제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상황을 보시고 이것이 삼수선 정리를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 건지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문제 볼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DP, EG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수직 조건이 계속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뭐가 보이냐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일단 이 G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그거 볼게요. 여기 네, 이 G라는 여기 직선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HP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쵸?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난 직선이기 때문에 HP하고 EG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평면 EFGH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여기는 DH 있죠? 여긴 이 DH하고 평면 EFGH 당연히 수직입니다. 그죠? 이건 직육면체 정의예요. 그쵸? 첫 번째 결국 DH하고요. 제가 평면 EFGH를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파로 둬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DH하고 일단은 알파가 수직입니다. 두 번째, 문제 조건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직선 DP하고요. DP하고 뭐가 수직이죠? 평면 알파 위에 있는 그쵸. 직선 EG하고 수직입니다. 뭐 알 수 있죠? 결론은? 그쵸.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뭐 어떤 정리? 그쵸. 삼수선 정리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용해주게 되면 뭐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HP하고 뭐가 EG가 수직인 거 우리가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HP, EG 결국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HP 길이하고 DP 길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 입체 자체를 이제 보려고 하시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상 입체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를 평면을 옮겨가지고 보자는 걸 제가 눈에 강조해서 드릴 겁니다. 계속 문제를 풀면서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평면 EFGH 위에 뭐가 있냐면 지금 EG도 있고요. HP도 있고요. 지금 그쵸? 그리고 DP는 뭐 다르긴 합니다.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쵸?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평면 EFGH 여기 화면 위에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되었죠? 볼게요. 결국 지금 보시면 EFGH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가 EFGH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G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선분 되었죠? 그랬을 때 HP가 이렇게 수직이 돼도 큰 거죠.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점 P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지금 여기 길이가 EF 길이가 여기가 4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AD 길이가 3이기 때문에 EH 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우리가 뭐 무슨 공식? 그쵸? 국민 공식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그거에서 여기 대각선 길이가 얼마?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HP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일단 여기 모으니까 내가 X로 둘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닮음으로 구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쵸? 그럼 보시면 지금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단 결국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또그 있죠 H 곱하기 HG도 삼각형 어의 넓이 삼각형 GEH 넓이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뭐도 가능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2G 곱하기 HP도 가능하죠. 여기 HP. 일단 밑변 높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보게 되면 결국 2분의 1 소거 되면 H가 얼마예요? 3이고요. HG가 얼마예요? 4예요. 그리고 EG가 얼마죠? 5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HP가 X예요.
결국 HP 길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x니까 얼마? 결국 5분의 12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HP가 얼마다? 요 길이가 5분의 12라고 이미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저 그 다음 거 볼게요. 또 뭐 할 수 있죠?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DP 길인데요. 그럼 DP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 보시면 되죠. 어느 부분? 요 평면이요. 삼각형 DHP요. 이거는 또 평면을 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그릴게요. 결국 DH가 여기고요. DH가 여기고 P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각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지금 문제에서 HP 구했어요. 여기가 5분의 12예요. 그쵸? 5분의 12가 되는 것이고 DH가 얼마예요? 여기 1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비율 보이시나요? 비율 5대 10인가요? 여기가? 그쵸? 5대 11이 그럼 여기가 13이겠죠. 맞나요? 5대 11대 13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쵸? 따라서 결국 1대 5가 되는 거니까 여기 13이 되어버리면 얼마다? 정답은 여기가 5분의 1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정답은 여기가 5분의 13이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혹시 잘 모르신 분들은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삼수 정리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2 도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문제 2번 풀어봤고 이제 다음 개념입니다. 이면각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각인데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정사형인데요. 정사형을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사실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이면각 같은 경우 언제 많이 풀게 되냐면 보통 이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평평각이라고 보게 되는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요. 말 그대로 정말 이면각을 구하셔도 상관없고 혹은 다음 시간에 배울 정사형이 와서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모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이유가 다음 시간 주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면각은요 언제 구하는 거다? 그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궁금한 거예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지금 평면 알파 베타가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죠? 그쵸? 여기 지금 보면 직선 어디라면 이렇게 직선 있죠? 요 직선 이 직선에서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그쵸? 저는 이 직선을 한번 L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면각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면각 이 정의는 뭐냐면 직선 L을 공유하고 있죠. 지금 직선 L을 공유하는 어떤 거 그쵸? 평면 보통 이거 반평면을 보는데요. 반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해요. 이루어진 도형을 바로 이거 뭐라 부른다 이거를 이면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면각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요 L을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요 L을 이면각의 변이라고 불러요. 이면각의 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알파 베타를 뭐라 부르냐면요. 알파 베타의 이면각 중에서 평면이죠. 평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면각의 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 용어 자체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가끔 이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해 주세요. 뭐라 부르는 L을 이면각의 편 그리고 알파 베타는 이면각의 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궁금한 거는 이면각의 크기가 궁금한 거예요. 이면각의 크기. 그러니까 아마 이걸 이제 대학 쪽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면각 크기? 그러면 결국 요각도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확히 엄밀하게 보자는 겁니다. 되셨죠? 이 알고리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 이면각을 가지고 오는 문제에서 약간 조금 페이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왜냐하면 나온 정의가 아니라 그냥 대학적으로 이거 이면각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의들을요. 보시죠. 자, 이면각을 구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각 평면에서 잘 들으세요. 각 평면에서 직선 L에요. 다시 할게요. 각 평면에서 직선 L에 수직이라도 직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에서 여기 L에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점을 긋는 거죠. 직선을 긋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파에서도 여기 L에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직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서 수직이 되도록. 되셨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직선들이 만나는 각이 있겠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제가 요 점을 A라고 두고요. 요 점을 O라고 두고 요 점을 B라고 둘 때 이만큼 크기는 뭐다? 결론적으로 각 AOB의 크기입니다. 결국 어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면각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당연히 이 A, B 어쨌든 우리가 각 평면에서 L에 뭐 수선을 내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 위치는 상관이 없이 항상 어떻게 하자? 수선 그어서 그것이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알고리즘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뭐라고요? 이면각 크기를 구할 때 어떻게 하자? 각 평면에서 직선 L에 만나도 뭘 그자? 수선을 그은 다음에 그 수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가 된다? 봐도 이면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면각 크기 같은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면이 이렇게 평면이 확장이 되잖아요.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둔각도 가는 거 아닌가요 하시겠지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항상 얘가 그렇기 때문에 0도부터 우리가 90도까지 간주하게 되면 더 작은 각을 이제 우리가 더 말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딱 평면이요. 그러니까 요 각이 딱 90도일 때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평면이 그쵸, 수직이죠. 수직.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요. 알파, 베타가 수직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요 정의를 확실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가 보통 항상 문제만 풀어드리는데요. 예제 2번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일단 예제 2번 좀 풀고 가려고 하면 이 내용은요. 이거를 결론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너무 중요하고 다음 시간 또 나올 거예요. 요 내용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풀이하고 결론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 모서리의 2인 정사면체에서 두 면의 이동각의 크기를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 정사형으로 풀 수 있게 한 다음 시간에 배울 정사형으로 풀 수 있게 합니다만 일단 아직 정사형을 배우지 않기 전인 거니까 일단은 같이 한번 이면각 통해서 한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은요, 지금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일단은 평면 ABC하고 그리고 평면 밑면 그러니까 BCD하고 이루는 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의가 뭐였죠? 그쵸. 다시 이면각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각 평면에서 그 만나는 선에 수선이 발 그린 다음에 그 수선이 발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쵸?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사면체의 정의가 뭔가요? 모든 면이 정삼각형인 도형이에요. 그쵸? 그러면 볼게요. 정삼각형인 거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쵸? 이등변 삼각형 형식이 뭐였죠? 이등변 삼각형? 그쵸?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이 바른 그 밑변을 수직 이등변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이거는 정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면각의 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분 BC가 되는 거예요. 그쵸? 즉 여기 BC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면각의 변이 되는 변. 여기가 L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점 A에서 L로 한번 수선이 발 쭉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겠죠? 그럼 내어주게 되면 결국 밑변을 다시 좀 그을까요? 네, 조금 이런 식으로 그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여기가 수직 2등분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마찬가지로 밑면 BCD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도 수직 2등분 선을 좀 그어주게 되면 그어볼게요. 네.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겠죠. 면 합동인 거니까. 그쵸? 결국 요 점을 제가 M이라고 두게 되면 결국 우리 각은 구하고 나는 각의 크기는 그쵸? AMD 요 각 크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 근데 우리가 이제 각을 구하고 싶은 건데 결국 각 중에서 우리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삼각 비례 정의하려고 하면요. 어디서 정의를 하죠? 그쵸. 우리가 삼각함수 배웠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하 같은 경우에는 삼각 비를 알고 있기만 해도 사실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
결국 직각삼각형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 A 여기 맨 위에니까 여기 각에서 수세만 내려볼게요. 평면 알파도. 여기를 밑면으로 한번 수세만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가 되는 거라면 궁금한 것이 일단 여기 수세발 내렸어요. 그리고 요 직각이 되는 것이고 제가 요 점을 한번 요 점을 H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분합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BH하고요. BH하고 그리고 여기 DH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CH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럼 볼게요. 삼각형 ABH 하고요. 삼각형 그리고 ADH 하고요. 삼각형 ACH를 볼게요. 삼각형 ABH, ADH, ACH 볼게요. 일단 그럼 보시면 지금 AB, AD, AC는 모두 변이 같죠. 왜냐하면 정사면체인 거니까 그쵸. 변의 길이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AD는 공통이에요. 그쵸? AH는 공통이에요. 요 변은 공통입니다. 그쵸? 공통변이에요. 그 당연히 지금 보시면 그 사이 끼인 것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결국 SA하고 S합동에 의해서 결국 ABH, ADH, ACH는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쵸? 결국 여기 BH 길이나 CH 길이나 DH 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볼게요. ABA 여기 BH 길이, CH 길이, DH 길이 모두 같다고요. 이거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세 꼭지점으로부터 이래는 거리가 같다. 정의가 뭐죠? 중2 때 배웠던 거 외접원이 중심 줄여서 외심이에요. 그쵸? 따라서 결국 이 점 H가 결국 삼각형 어디? 그쵸? 밑면에 해당되는 BCD의 외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벡터에서 설명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정삼각형 아주 좋다 성질이 왜 외심하고 내심하고 무게중심 모두 같아요. 결국 이거는 내심이기도 하면서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었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결국 또 뭘 알 수 있냐면 AM하고 그렇죠? 결국 여기 세타가 되는 건데 우리 세타를 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도 직각이고 그쵸? 그러면 결국 뭔가 변의 길이만 이제 구하게 되면 끝나는 건데 사실 다 구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AM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AM 길이. 그쵸? 얘는 삼각형 ABC의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높이가 되는 건데 그 높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인 거니까 높이 공사 알고 계시죠? 2분의 노트 3 곱하기 뭐가 한 변 길이 2가 되는 거가지고 노트 3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노트 3인 거라고 AM 길이가.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결국 여기 HM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HM을 어떻게 구할까? 그쵸? 밑면을 보셔야죠 이제. 왜? 보시면 우리가 삼각형 BCD에서 일단 DM기는 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삼각형 BCD에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지금 보시면 3인데 아까 뭐라 했죠? 점 H가 뭐였어? 삼각형 BCD의 외심이면서 동시에 내심이면서 동시에 무게중심이라고요. 그럼 뭐 쓸 수 있을까요?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은 중선을 몇 대면 2대 1로 내분하는 거였거든요. 그쵸? 따라서 결국 이 HM기는 이 H 요 부분은 전체 DM을 몇 대면 2대 1로 내분했을 때 그 1에 해당되는 범위인 거죠. 결국 전체에서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쵸? 따라서 HM은 3분의 1 곱하기 3분 DM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분의 얼마? 루트 3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다 했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분 AM 분의 선분 그쵸 이렇게 HM 길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M 루트 3 되는 것이고요. HM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분의 1 곱하기 3이에요. 그쵸? 따라서 없어지게 되면 얼마다? 3분의 1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반드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되었죠? 그래서 이 과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정사면체에서는 3분의 1이라는 요 값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새롭게 풀 수 있어요. 정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3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가 2인 정육면체에서요. 평면 CHF 하고요. 평면 그리고 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할 때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결국 이면각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항상 그쵸? 이면각의 변에 각 평면에서 수선이만을 그어가지고 그때 교점하고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였다. 그쵸? 결국 뭐냐면 지금 보시면 사실 얘도 보시면요. 삼각형 CHF에서 얘도 보기에는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이죠. 그럼 얘도 결국 요 CH하고 CF 길이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C에서 수선이만을 내어주게 되면 그거 볼게요. C에서 여기 수선이만을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HF를 그쵸? 2등분 시킨다고요. 마찬가지로 밑면 GHF, FGH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게 되면 정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여기가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쵸? 그럼 얘도 무슨 삼각형인 거예요? 이등변인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선이발을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결국 우리는 이 각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세타가 궁금한 거라고요. 틀렸죠?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또 엄청 땡큐인 게요. CG하고 여기 제가 M이라고 둘게요. MG가 하필 딱 직각이에요. 그 앞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직각을 강제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쵸?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직각이 나와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바가 없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변의 길이만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길이? CM 길이하고 GM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 건데 사실 이미 다 구했죠. 볼게요. 일단 지금 옆면을 볼게요. 결국 지금 뭐 어떻게 볼 거냐면 CHF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CHF 여기 CHF가 있으면 이등변이에요. 지금 그쵸? 자, 그럼 보시면 지금 CF 길이가 얼마인가요? 2인가요? 아니죠. 여기가 2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몇 대면 1대1 대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2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2루트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2루트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2루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등변이자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결국 우리가 구할 요 CM 내가 그림이 좀 안 막힙니다만은 여기서 보시는 CM의 길이는 뭐다?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결국 선분 CM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변 길이 다시 쓸게요. 2루트 2가 되는 거여서 루트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마찬가지로 사실 보시면 지금 그럼 보시면 여기 보시면 GHF도 볼게요. GHF 그럼 보시면 GHF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가 1대1 대 루트 2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쵸? 여기가 HGF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것이고 여기 2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거겠죠. 그쵸? 맞나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구할 GM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 여기가 GM이라고요. 되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 루트 2죠. 그러면 결국 1대 루트 2죠. 따라서 여기가 얼마다?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GM 길이 확정이 된 거죠. 얼마나고? 루트 2라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끝났죠. 우리가 구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는 그쵸? CM분의 결국 GM 길이가 되는 거여가지고요. 정답은 루트 역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까지 풀어봤고 다음은 이제 상위 탐구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직접적으로 문제 조건 쭉쭉쭉 최소의 조건만 주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그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건물과 그 건물의 직선 진입로와 수직의 한 직선의 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직선 도도의 한 지점을 A라 두는 것이고요. 직선 도도와 진입로의 교차 지점을 B 그리고 건물 입구를 C, 건물 전망대 지점 D라고 하자. 이때 선분 DC는 지면과 수직이고요. 그 A, B는 390m, BC 200m, 탄젠트 값이 3분의 4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 구하는 문제 되는 거냐면 결국 뭐 직각삼각형 이용하고 보나마나 삼수정 이용하겠죠. 그쵸? 그거 해가지고 이제 BDCD 구하는 문제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결국 ABD가 직각삼각형인지 확인을 해보래요. 결국 일단 지금 선분 여기 DB를 좀 그어볼게요. 결국 이렇게 선분이 이었을 때 ABD가 직각인지를 확인을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결국 DB하고 AB가 수직인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미 됐어요. 볼게요. 일단 여기 지금 문제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지면이죠. 여기 지면. 지면에 제가 평면 알파로 둘게요. 그럼 보세요. DC가 다시 쓸게요. DC가 알파고 수직이에요. 그쵸? DC가 알파고 수직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죠? 조건 다시 해볼까요? 조건 다시 보시면 그쵸? 지금 보시면 조건에서 BC가 또 보시면 평면 여기 BC가 어떻게 AB하고 수직이잖아요. 여기 조건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DC가 높이가 평면 수직이고 평면에 있는 AB하고 BC가 수직이야. 결론은 뭐가 되는 거? 몇 번에 의해서? 그쵸? 1번에 의해서 삼수정리 1번에 의해서 뭐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이 DB하고 뭐가 된다? 그쵸? 선분 AB가 수직인 거죠. DB하고 AB가 수직이야. AB 즉 여기 있는 요 DB하고 AB가 결국 수직이 되는 거죠. 결국 A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죠? 삼수정리 1번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선분 BD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럼 조건을 다 이용을 해보셔야겠죠. 그쵸? 보시면 일단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뭔가 AB가 390m고요. BC가 200m고 탄젠트가 3분의 4라고 지금 주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뭐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쵸? 탄젠트 DAB 값을 이용하셔야겠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2번 가볼게요. 탄젠트 DAB 정의가 뭔가요? 탄젠트 DAB 정의는 그쵸? 선분 AB분의 선분 BD인데 이미 AB가 390을 확정이 났어요. 그쵸? 우리가 구할 요 X를 두게 되면 얘가 얼마다?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해주시게 되면 얘는 390분의 520이기 때문에 따라서 X가 얼마다? 520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가 520m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되셨죠? 선분 CD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 이용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어디면? 그쵸? 여기 BCD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바로 또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BCD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BCD가 있으면 여기가 520m인데 52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3 곱하기 40이에요. 그쵸? 13 곱하기 40이 되는 것이고요.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얼마인가요? 40 곱하기 5죠. 그럼 보시면 지금 5대 12대 13이죠. 그쵸? 맞나요? 거기 때문에 요거는 40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답은 480m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피타고라스 비율 같은 경우는 3대 4대 5, 그리고 6대 8대 10, 그리고 5대 12대 13까지는 좀 기억하고 나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한번 창의탐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같이 소단원 문제 같이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오른쪽 갱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점 P, 평면 알파의 점을 지나지 않는 평면 알파 위 직선 L, 그리고 L 위 점 H가 있습니다. 살 맞으면 아래 그림 5칸에 틀린 X칸에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PO가 알파하고 수직이고요. 그리고 OH가 L하고 수직이면 PHL 수직이다. 이거 삼성정리에 의해서 만든 거죠. 그쵸? 맞는 설명입니다. 그쵸? 2번 갈게요. 자, PO가 알파하고 수직이고요. 그리고 PH가 L하고 수직이면 OH가 N이나 OHL 수직이다. 이도 맞죠? 그쵸?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2번 pH가 L하고 수직이고요. 여기 pH가 L하고 수직이 있고요. 그리고 OH L하고 수직이 있고 PO하고 OH가 수직이면 PO하고 pH가 수직인가요? 아니죠. 그쵸? PO, pH 수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쵸? 얘는 PO하고 알파가 수직이 거겠죠. 그쵸? 따라서 요거는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를 알파로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풀어봤고요.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걔가 같이 AD가 DH가 수직이고요. DH가 BC하고 수직이고 BC가 AH가 수직일 때 그래서 변이게 쭉 들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AB, AC 길이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보시면 일단은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AH가 뭐하고 수직인가요? 지금 AH가 그쵸. AH가 일단은 여기 BC하고 수직이죠. 그쵸. BC하고 수직이고요. 이거를 제가 L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또 보시면 어디? 그쵸. 이번엔 DH하고도 L이 수직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 이번에 AD하고 DH가 수직이네요. 그쵸.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여기서 그 몇 번 정리? 삼수선 정리 몇 번? 3번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그쵸. PO 그러니까 어디 AD가 되겠죠. AD하고 뭐가 수직이다. 그쵸. 밑면 평면 BCD가 네, 수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 빈도 자체가 1, 2번 자주 나오게 되고요. 3번 같은 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거 지금 결론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AD하고 BCD가 이제 우리가 수직인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요 이제 결국 이제 변위기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ABAC를 구해야 돼요. ABAC. 근데 사실 보시면 결국 AB를 구해볼 건데요. 어디가 AB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요. 연 ADB. 여기로 볼 수 있죠. 옆면으로. 그러니까 옆면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직각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직각인 것이고 여기가 ADH면 여기가 4가 되는 것이고 4루트 3. 여기서 AAB, 잠시만요. B가 되겠죠. 죄송해요. B예요. 그럼 보시면 1대 루트 3대 얼마? 2죠. 그쵸? 따라서 얼마다? 4 곱하기 2에서 8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삼각비 이용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AB 길이 8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AC 가보겠습니다. 어느 변? 이번에는 여기겠죠? 여기 옆면. 그쵸? 자, 이거 이용해 주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뭘 알 수 있다. 그쵸? 이번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A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D가 되는 것이고 C가 되어서 여기가 4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8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시면 1대 2대 루트 5 그래서 여기 얼마다 4 루트 5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AB는 8 되는 것이고요. 선분 AC기는 4 루트 5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참고로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 근데요 여기 AD하고 여기가 직각의 말이 없는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결론이 뭐였어요? 선분 AD하고 평면 BCD가 수직이었어요. 그쵸?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야. 그러면 평면 위의 모든 직선 수직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보시면 평면 BCD가 여기 있거든요. 결국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결국 AD는 DC하고 수직인 거죠. 왜냐면 DC는 지금 평면에 있는 거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AD하고 BD도 수직이기 때문에 직각인 걸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ABAC가 13이고요. BC가 10이고 BD, CD는 3연차 S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점 A에서 평면 BCD의 수선의 발을 H다 하고요. 평면 ABC와 BCD에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얘는 지금 정사면체가 아니죠.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 3분의 1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3분의 1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 되는 것이고 요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이 지금 정사면체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좀 특이점 뭐냐면 당연히 지금 보시면 결국 여기 AB 길이하고 AC에 같다. 결국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원리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BD하고 지금 CD가 같기 때문에 결국 다 뭔가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사용해야겠다는 성질을 좀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삼각형 ABC하고 BCD가 다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국 꼭지각 결국 A하고 D에서 BC 이면각의 변에 수선의 발을 내게 되면 항상 그 BC를 수직 이등분 하는 거겠죠. 그쵸? 따라서 그거 이용해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수선의 발 내어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어주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변들 당연히 수직 이등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제가 요 점을 제가 m이라고 두게 되면 결국 이 BM의 길이는요 전체 10을 2등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BM의 길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평면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결국 요 길이가 여기 직각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A, B, M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13입니다.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5대 11이 13 따라서 AM 길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요 AM 길이가 12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여기가 세타이거든요. 그럼 보면 당연히 여기도 직각이죠. 그쵸? 왜냐면 AH가 지금 평면하고 수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럼 결국 이것도 다시 볼게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겠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 A, M, H를 보는 거예요. 여기 직각인 거니까 AM 길이가 여기서 12라고 구했었고요. 그쵸? 여기가 12라고 지금 구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AH의 문제에서 여기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맞나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여기 세타가 되죠. 결국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보시면 사인 세타가 얼마? 2분의 1이죠. 그러면 따라서 세타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아, 약간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그쵸? 그럼 양해 부탁드릴게요. 3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 따라서 결국 코사인 세타 얼마 된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30도가 되기 때문에 얼마다? 2분의 루트 3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 정답은 2분의 루트 3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같이 일단 문제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요 직사각형이고요. 옆면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 사각뿔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D 길이가 2루트 5고요. BC가 4루트 3 그리고 CD가 4일 때 또 평면 이용 각의 크기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ABC하고 BCD가 있는 각의 크기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자? 항상 그 이면각의 변에다가 뭐 하자? 수선이만을 내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ABC하고 BCD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면각의 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변 BC가 결국 이면각의 변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하자? A에서 BC도 수선이만을 내리고 ED에서 BC도 수선이만을 내리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럼 수선이만을 내어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삼각형이 이등변이다 보니까 그쵸? 거기 때문에 이등변 나와 있죠. 여기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 2등분 될 겁니다. 그쵸? 여기 직각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ED에서도 그럼 수선이만 내어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길이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여기도 당연히 동그라미로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도 직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구할 거는 여기 세타거든요. 세타. 그쵸? 그럼 볼게요. A에서 제가 그러면 여기 점을 제가 H라고 두고요. 요 점을 제가 I라고 둘게요. 그러면 점 A에서 H랑의 수선을 내어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만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쵸? 우리가 직사각형 성질이 뭐였었냐면 요 대각선 아니죠. 한 변의 길이가 있을 때 결국 그쵸? 여기에서 결국 또 변을 2등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맞나요? 그쵸? 자, 그럼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평면 ABC와 BC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결국 변의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AH 길이 볼 거고요. AH 길이 얼마인가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루트 3이죠. 여기 2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AC 길이가 얼마가 여기 AC 길이가 2루트 5예요. 그쵸? 맞나 2루트 5가 되기 때문에 결국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국 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A하고 H하고 C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2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AH 길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AH 길이가 그쵸? 여기가 2루트가 될 수밖에 없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쵸? 따라서 AH가 얼마? 2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결국 여기 2루트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점을 제가 뭐라고 줄까요? 5라고 줄게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HO 그러니까 요 길이 얼마인가요?
그쵸? 여기 4대 2등분한 것도 얼마?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다시 그릴게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h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5가 되는 것이고 a가 있으면 ah가 얼마? 2루트 2가 되는 것이었고 우리의 괄호 세타가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것이고 a호 길이가 얼마인가요? a호까지는 뭐랑 상관없겠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보시면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a호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타가 몇 도다? 45도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쵸? 네, 45도. 되었죠?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ACD하고요, BCD래요. ACD하고 BCD를 네,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실 얼핏 보면, 그럼 똑같이 45도 아닌가 싶으시겠지만요. 밑면이 지금 정사각형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각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같이 한번 그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림 한번 다시 지울게요. 네, 그림 다시 지워서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면각이 변이 어디에 생기는 거냐면 여기 CD에 생기게 될 겁니다. 그쵸? 여기 CD가 이면각이 변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하자? A에서 CD도 여기 수선이발 내리는 거예요. 그쵸? 여기 수선이발 내려주시고요. 여기서 결국 변은 같아지겠죠. 여기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선이발 내려주게 되면 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쵸? 그리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점 A에서 밑면으로 수세만 내어주게 되면 여기가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가 직각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제 변 길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요 점을 제가 요 점을 H로 둘게요.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결국 AHD 여기가 직각이죠. 그쵸?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A, H, D라고 보게 되면 여기 직각이 되는 것이고요. 요 길이가 2가 되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여기가 2루트 5예요. 그러면 보시면 1대 2의 루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얼마다? AH 길이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1대 2 루트 5. 그쵸? 따라서 여기 길이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변 길이나 요변 길이가 같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 하나, 요 길이를 제가 5라고 두게 된다면 요 길이 얼마 된다? OH 길이는 절반, 2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AOH를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네 볼게요. AOH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직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3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셨죠? 다 정답은 30도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특히 3번, 4번 같은 경우 지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중학교에 나왔던 도형 개념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쵸? 특히 중2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이제 영대 삼각형, 사각형 내용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요. 그때 나오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우리가 시험 때 이거 계속 막 고민하면서 풀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고민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 개념 혹시 부족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중학교 교과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꼭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제 다음 시간은요, 이제 공간도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개념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사형 살펴볼 건데요. 사실 오늘 배운 이면각하고 내용 좀 많이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복습을 해두셔야 다음 시간 이제 정사형 공부가 조금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셨죠? 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공간도형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